안녕하세요. 지역난방의 질문봇 구드로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에너지를 꿈꾸는 남학맨입니다. 오늘은 난방비 과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난방비 과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난방비 과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큰 난방비 과다의 문제는 바로 이 정류량 조절 밸브 이상이 있어요. 혹시 보더라도 정류량 조절 밸브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정유량 밸브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유량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이 정류량 조절 밸브가 우리 집으로 유입되는 난방수의 유량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정류량 조절 밸브는 몸통에 이제 설계값이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 값만큼 유량을 들어오게끔 조절하는 밸브예요. 근데 이 정류량 밸브가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집에 예를 들어 7리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인당 막 10리터, 12리터, 20리터 들어오면은 난방비 과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유량이 잘 들어오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난방비 계량기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잖아요. 그 외부 지시부나 이 계량기로 유량이 현재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유량 밸브가 고장 났을 때 유량이 뭐 과다하거나 과소할 수 있는데 그럼 정유량 밸브를 그럴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교체하지 않고 그 정유량 밸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절차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집의 난방수 유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고 싶다. 첫 번째 단계는 여기 있는 차단 밸브들을 전부 다 오픈을 해주세요. 보통 안 쓰는 방 있다고 잠그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오픈을 하신 상태에서 온도 조절기 온도를 막 올려주세요. 이거 끝까지 다 올려야 되겠네요. 올리시면은 이 구동기가 열릴 거예요. 지금 열려 있는데 열리고 난 다음에 살짝 만져보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외부 지시부로 가시면 돼요. 외부 지시부에 가시면은 그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난방 유량계인 경우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가 상위 숫자로 바뀌는 시간 또는 적색 원안의 펄스 표시가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소요 시간을 측정하고 난방 열량계인 경우는 펄스 표시가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소요 시간을 측정합니다. 외부에 지시부가 없는 경우에는 유량부에서 10리터 통과 시의 소요 시간을 측정합니다. 앞에 설명처럼 측정을 잘 해주셨으면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원의 60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래 표 보시면은 3.5 LPM, 10리터가 170초 정도 흘렀을 때 괜찮고요. 이때 170초보다 적다, 적은 시간이 걸렸다 이러면은 난방이 과다하다, 유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170초보다 느리게 흘렸다 이러면은 난방 유량이 부족하다, 난방 불량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스트레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표는 참고용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정유량 밸브 바디에 보시면은 유량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측정 시간을 600에서 측정 시간으로 나누면은 LPM으로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간이 120초면은 600을 120으로 나누면 5LPM이 됩니다. 옆에 보시면은 밸브 바디에 적혀 있는 게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7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 시간이 120이면은 5LPM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것은 7보다 적죠? 그러면은 유량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차이는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량을 측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측정한 유량과 이제 우리 정유량 밸브 설계 유량을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측정한 유량이 7이야. 그리고 우리 정유량 밸브가 5야. 그러면은 유량이 7이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난방비 과다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설정해 놓은 게 5인데 우리 집 6밖에 안 들어오네? 그러면 난방 불량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량이 많아지면 난방비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고 적으면 이제 우리 집이 안 따뜻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량을 한 10%, 20% 차이 나는 거를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를 들어 한 50% 이상 이렇게 쫙 벌어지는 것 같은 경우를 이상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 유량이 많을 때, 난방비가 과다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은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유량 밸브가 고장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이 정유량 밸브를 교체하는 거는 너무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셀프 네. 교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아파트가 한 2, 3년 전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 나온 정유량 밸브가 새로 출시가 됐어. 그러면은 요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요 네네. 공간이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요 차단 밸브를 잠가서 우선 사용을 하시고 네.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정유량 밸브 교체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우선 정유량 밸브 우리 집이 난방비 과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유량이 실제로 많이 흘러가. 그러면은 이 차단 밸브를 조금 잠궈보는 거예요. 한 살짝. 50% 일단 과감하게 네. 50% 잠그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량 측정 방법, 네. 유량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집이 예를 들어 아까 5 RPM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측정을 해봤는데 그거보다 좀 덜 흘러가는 것 같네. 그러면은 살짝 또 열어 저거를 네. 엑셀을 열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야.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많이 흘러가네? 그럼 또 살짝. 살짝 잠그고. 네. 그러셔서 이제 우리 집 설계값과 적정한 범위를 저 밸브 조절을 통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유량이 적게 흐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적게 흐르는 경우는 조금 요인이 복잡해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스트레이너 이물질이 막힌 문제,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정유량 밸브가 고장난 문제,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우리 난방 코일이 이렇게 세대 난방 분배기가 들어가고 네. 또 코일이 세대 바닥에 이렇게 쫙 깔리는데 네. 요 코일이 막힌 문제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이너 막힌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스트레이너를 요 밑에 이제 스패너 같은 걸로 풀러요. 네. 풀려면 거름망이 나오는데 네. 그 거름망을 빼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네. 다시 조립 역순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가 스트레이너 청소 같은 경우는 꼭 하실 때 요 밸브 잠그셔야 돼요. 안 잠그시면 이제 물난리 납니다 이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얘는 할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유량 밸브 교체나 세대 난방 코일에 이제 이물질이 쌓이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세대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요거는 네. 전문가를 부르셔야 돼. 근데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은 난방 유량이 부족한 경우는 잘 발생을 안 해요. 난방 불량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요 구동기랑 네. 온도 조절기 문제가 발생을 하지 뭐 스트레이너가 막혔다든지 네. 정유량 밸브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덜 들어오는지 하는 경우는 좀 적다. 비율이. 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원인으로 난방이 난방 불량. 불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난방비 과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난방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난방 네. 유량이 보는 방법 요 계량기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난방비 과다는 막을 수 있다 네.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구드로이드였고, 네, 저는 난방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